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이혼 소송 통지서요? 당신이 날 고소한 거야? 네. 위자료 3억에 재산 분할 70% 청구했어요. 뭐, 70%? 미쳤어?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3년 동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서울에 사는 김지혜입니다. 남편과는 20년을 함께 살았어요. 대학교 때 만나서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죠. 남편 민우는 IT 회사 다니고 저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18년을 살았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3년 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처음 알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3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완벽한 복수를 해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년 전 가을이었어요. 남편이 요즘 야근이 많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3-4번씩. 여보, 오늘도 야근이에요. 저녁 먹고 올게요. 알았어요. 조심해서 와요.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원래도 바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였어요. 여보, 이 냄새 뭐예요? 응. 아, 회사에서 신입 여직원이 향수 뿌리다가 튄 것 같아.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며칠 후 남편 차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어요. 제 머리는 짧거든요. 여보, 차에 긴 머리카락이 있던데. 아, 회의 때 같이 탄 직원 거겠지. 또 넘어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남편 휴대폰에 문자가 왔는데 화면에 떴어요. 오빠, 오늘 못 봐서 아쉬워요. 보고 싶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아직까지는요. 카톡을 열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자와의 대화들. 오빠 보고 싶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스크롤을 내렸어요. 더 충격적인 게 나왔어요. 사진들이었어요. 둘이 식당에서 찍은 사진, 손잡고 있는 사진, 심지어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까지.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때 샤워실 문이 열렸어요. 여보, 뭐해?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구나.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 둘을 낳아줬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변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휴대폰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전문가에게 연락했어요. 사설 탐정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증거를 확보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탐정 비용은 500만 원이었어요. 제 비상금에서 꺼냈어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준 돈이었죠. 한 달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남편과 여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식당에서 키스하는 사진, 차 안에서 포옹하는 사진,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여자는 남편 회사 신입사원이었어요. 나이는 28살. 저보다 14살이나 어렸어요. 이 여자 신상 정보도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탐정이 건넨 서류에는 그 여자의 모든 정보가 있었어요. 이름 박수진, 나이 28세, 직업 남편 회사 마케팅팀 신입사원, 주소 강남구동. 심지어 그 여자가 남편한테서 얼마를 받았는지도 알아냈어요. 명품 가방, 귀걸이, 심지어 차까지. 제 돈으로 산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 공동 재산으로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어요. 사진 247장, 동영상 13개, 호텔 영수증 4본, 신용카드 내역서. 완벽했어요.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준비가 더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강남에서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어요.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겁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최소 2억, 재산 분할은 60-70%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부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크니까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분노와 희망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혼 소송하실 건가요? 아니요. 조금 더 준비하고 싶어요. 무엇을요? 재산을 먼저 정리하려고요. 변호사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현명하시네요. 그날부터 저는 더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먼저 우리 집 재산 목록을 정리했어요. 아파트 시가 15억, 대출 5억, 예금 3억, 주식 2억, 남편 명의 차 8천만 원, 보험 1억, 총 21억 8천만 원. 결혼 전 남편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20년 동안 같이 모은 거였죠.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아껴서 모은 거였어요. 남편은 돈을 물 쓰듯 썼거든요. 제가 가계부 쓰면서 아껴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실행에 옮겼어요. 첫째, 공동명의 예금을 제 명의로 옮겼어요. 남편이 여보, 이 돈 왜 옮겼어? 라고 물으면 재테크 때문이에요. 금리 좋은데 찾아서라고 했어요. 둘째, 남편 명의 주식을 슬슬 팔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재테크에 관심 없어서 잘 몰랐어요. 셋째, 남편 회사 급여 계좌를 제가 관리한다는 핑계로 모든 돈을 제 통장으로 이체했어요.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원래도 제가 가게를 관리했으니까요. 6개월 동안 조용히 준비했어요. 그 사이에도 남편은 계속 바람을 피웠어요. 여보, 오늘 야근이에요. 네, 다녀오세요. 웃으면서 보냈어요. 속으로는 계속 증거를 쌓아라라고 생각하면서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남편 회사에서 해외 출장 간다고 했어요.
여보, 다음 주에 일본 출장 가야 해. 3일 정도. 네, 조심히 다녀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탐정을 통해 알아냈거든요. 남편은 그 여자랑 제주도로 여행 가는 거였어요. 회사 출장이 아니라 바람 여행이었죠. 완벽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날,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탐정한테 전화했어요. 지금부터 24시간 감시해 주세요. 모든 걸 기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일 동안 탐정은 완벽하게 기록했어요. 공항에서 손잡고 가는 사진, 제주도 호텔 체크인하는 영상, 해변에서 키스하는 사진, 침대에서 찍은 셀카, 모든 게 확보됐어요. 남편이 돌아온 날, 저는 평소처럼 맞이했어요. 여보, 힘들었어요? 출장 어땠어요? 힘들었어. 회의가 너무 많았어.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고생했어요. 씻고 저녁 먹어요. 저녁을 차려주면서도 웃었어요. 속으로는 이제 곧이야라고 생각하면서요.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모든 증거를 전달했어요. 이제 소송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주 안에 소장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준비했어요. 남편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귀사 직원과 신입사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증거 첨부합니다. 사진 몇 장을 첨부했어요. 회사 내 분류는 인사규정 위반이거든요. 특히 남편은 팀장급이었어요. 신입사원과의 분류는 더 문제가 됐죠. 며칠 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갑자기 회사에서 인사팀으로 오래.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래요? 무슨 일이래요? 모르겠어. 지금 가는 중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시작됐구나.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나 회사에서. 왜요? 인사조치 받았어. 대기 발령이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모르겠어. 갑자기.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대기 발령 받았는지. 그날 밤부터 남편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저는 여전히 모르는 척 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남편 앞으로 택배가 왔어요. 법원 등기 우편이었어요. 남편이 뜯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뭐가요? 이혼 소송 통지서라고. 아, 그거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낸 거예요. 뭐? 남편이 소리쳤어요. 왜 갑자기 이혼 소송이야? 말도 없이. 말이요. 당신이 바람 피울 때 저한테 말했어요. 3년 전부터 박수진이랑 바람 피운 거 다 알아요. 남편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빼졌어요.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연히 알죠. 아내니까. 저는 USB를 꺼냈어요. 여기 증거 다 있어요. 사진 247장, 동영상 13개,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서. 지혜야. 그리고 제주도 여행도 알아요. 회사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 여자랑 간 거.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3년 동안 바람 피우면서 일시적인 실수였어. 정신이 나갔었어. 3년이 일시적이에요? 지혜야, 제발.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이요? 바람 피울 때 애들 생각했어요? 남편은 계속 빌었어요. 지혜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말 잘못했어. 기회요? 3년 동안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나 그 여자랑 끝낼게. 회사도 그만둘게. 제발.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안 돼요. 이혼할 거예요. 그럼 위자료는 얼마를 달라는 거야? 남편이 소송장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3억. 미쳤어. 그리고 재산 분할 70%? 네. 법적으로 가능한 금액이에요. 말도 안 돼. 우리 집 재산이 20억이 넘는데 70%면 14억이잖아. 네, 맞아요. 그럼 나는 6억밖에 못 가져가는데 부정행위자니까 당연하죠.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 돈 어떻게 마련해? 아파트 팔아도 모자라. 그건 당신 문제예요. 지혜야, 제발 좀.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문을 열었어요. 김민우 씨 계십니까? 네, 여기 있어요. 재산 가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남편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가압류? 네. 아파트, 차량, 예금, 계좌 모두 가압류 조치됩니다. 저는 이미 신청해 뒀었거든요.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까 봐요. 이혼 소송 중에는 재산 처분 못해요.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지혜야, 왜 이래? 왜냐고요?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나는, 나는 진짜 실수했어. 3년이 실수예요? 매주 호텔 가는 게 실수예요? 제 돈으로 그 여자한테 명품 사주는 게 실수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민준아,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아이들이 놀랐어요. 왜요? 아빠가 잘못했어.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엄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희는 엄마랑 살 거야. 아빠는 가끔 만날 수 있고.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싫어졌어요? 아니야. 엄마는 아빠가 싫어진 게 아니라 실망한 거야. 지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집은요? 집은 엄마가 가질 거야. 너희는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어. 다행히 아이들은 이해했어요. 특히 고등학생인 민준이는 눈치챘나 봐요. 엄마, 아빠가 바람 피웠죠? 응. 아빠 최악이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남편 측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어요. 재판정에서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원고가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크므로 위자료 3억 재산분할 70%를 인정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날로 이혼이 확정됐어요. 집은 제가 갖고 남편은 6억 상당의 재산만 가져갔어요. 그것도 대부분 대출 갚는 데 쓰고 실제로는 3억도 안 남았을 거예요. 게다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신입사원과의 불륜이 문제가 됐거든요. 박수진도 회사에서 잘렸어요. 사내 불륜으로요. 완벽한 복수였어요. 이혼하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제 집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15억짜리 아파트는 제 명이고 예금도 5억 정도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거짓말하는 남편 눈치 안 봐도 되고 바람 피우는 남편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아이들도 잘 적응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밝아졌어요. 아빠가 없으니 집안 분위기가 더 좋아졌대요. 남편은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재취업도 잘 안 되고 박수진이랑도 헤어졌대요. 가끔 아이들 만나러 오는데 초라한 모습이에요. 민준아, 지은아, 아빠 미안해. 아이들은 차갑게 대해요. 아빠 엄마한테 한 거 알아요. 최악이에요. 남편이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해요. 지혜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요. 끝났어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는 바람 피우기 전에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다시 대학원에 등록했고 자격증도 따고 있어요. 곧 취업할 계획이에요. 더 이상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 피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면서 용서하라고요? 아니에요. 증거를 모으세요. 냉정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움직이세요. 바람 피운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들킬 때까지요. 그러니 확실하게 들켜주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저처럼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니까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함께 힘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